안녕하세요. 저는 건강이벤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권희현입니다. 저는 2020년 1학기에 프랑스 리옹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갔다 왔습니다. 저는 출국 전 준비 사항, 파견 정보, 그리고 학교와 관련된 정보를 소개해 드린 후 성적 인정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고 후기 Q&A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출국 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국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래도 비자 관련한 그런 서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프랑스는 캠퍼스 프랑스 면접을 거친 후에 프랑스 대사관 면접을 거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캠퍼스 프랑스 면접에는 여권 사본과 증명사진, 그리고 캠프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신청서와 입학 허가서, 재학 증명서, 이력서, 학업 동기서, 그리고 비용 납부 영수증 사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프랑스 대사관 면접에는 여권과 증명사진, 그리고 장기 비자 신청서, 캠퍼스 프랑스 도장을 받은 서류, 그리고 통장 잔고 증명서, 거주 증명서, 비자 신청 접수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캠퍼스 프랑스 면접과 주한 프랑스 대사관 모두 이제 미리 사전에 약속을 잡아서 그날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음에는 항공권 준비와 관련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항공권은 왕복과 편도 항공권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왕복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미리 계획한 일정이 있을 경우에 왕복 항공권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출국 전에 편하게 한국에서 미리 결제하고 가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추천을 드리고 있고 상황이 바뀔 경우를 대비해서 그럴 경우에는 편도 항공권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비자 날짜가 정확히 나와야 귀국 날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왕복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출국 얼마 전에 이렇게 급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도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비자 발급 기간과 상관없이 미리 구매가 가능하고 미리 계획한 일정이 없을 경우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황이나 예상 귀국 날짜가 바뀌어도 항공권 구매에 대한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귀국 날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계획을 세우실 수 있고 그렇지만 비교적 비싼 가격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프랑스를 가기까지에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1번을 보시다시피 인천에서 출발을 하여서 파리를 경유한 다음에 리옹에 도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천에서 출발을 해서 파리를 도착해서 다시 파리에서 떼제베라는 기차를 타고 리옹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번과 같은 모두 비행기를 이용해서 경유를 했다가 리옹을 가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인천에서 파리를 도착한 후에 떼제베를 타고 리옹으로 이동한 케이스인데 파리에서 떼제베를 타고 리옹까지 가는 게 굉장히 짐이 무겁고 많다 보니까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과 같은 모두 비행기를 이용해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유학생 보험과 관련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국제 유학생 보험은 그냥 일반 유학생 보험으로서 출국 전에 공항에서도 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영문 증명서를 출력해 달라고 하셔서 그걸 가져가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아멜리 프랑스 학생보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학교 등록증과 여권 및 비자 사본, 아포스티유, RIB 등 이제 그 출국 후에 프랑스 계좌를 개설하고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DH라는 주택보험인데요. 사이트에 가입하고 쉽게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고 옵션에 따라 집 보험을
선택을 하시고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시고 결제를 한 다음에는 확인 서류를 꼭 PDF 파일로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건 아닌 주택보조금, 일명 카프라고 불리는 주택보조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월세의 일부분을 나중에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것 또한 아포스티와 신청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국 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말이 나왔던 아포스티유란 무엇일까요? 아포스티유란 우리나라에서 발급하는 서류나 문서 등이 진짜임을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기관에서 발급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주택보조금 카프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아포스티유는 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외교부 여권과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아포스티유를 번역 공증 절차를 거치셔야 되는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번역을 하실 수도 있고 한국에서 번역하셔서 가져가실 수도 있는데 파리에서 하는 것은 번거롭지만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한국에서 번역하는 것은 편리하지만 비교적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견 정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착한 다음에 기숙사까지 이동하는 방법과 기숙사에서 학교로 이동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비행기나 빼제배를 이용하여 공항이나 역 도착 후에 기숙사까지 무조건 택시를 타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짐이 무겁고 많기 때문에 우버 앱을 이용해서 택시를 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숙사에서 학교까지는 기숙사 앞에 정류장에서 66번이나 C14번 버스를 타고 바로 학교 앞에 있는 역이나 학교 앞 정류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파견 가서 꼭 유용했던 어플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먼저 우버라는 어플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한 다음에 목적지 주소를 입력하는 차량 탑승 서비스로서 짐이나 인원에 따라 차량 유형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결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의 택시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안 받는 기사님들도 많기 때문에 미리 핸드폰으로 카드를 등록해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티매퍼라는 어플입니다. 이건 주변 정류장이나 역을 파악한 후에 목적지 주소를 입력하여 버스나 지하철 정보를 얻는 서비스인데요. 어, 자신의 위치를 GPS로 계속 파악하며 현재 지점을 알려주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걸 계속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어플이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강 신청 방법입니다. 파견 학교 담당자님께 메일로 수업 코스나 신청 방법 등이 오고 수업 코스를 선택한 다음에는 이렇게 과목 개요서를 꼭 참고하셔서 수강 신청 링크와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거를 받고 과목 개요서를 참고하셔서 수강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수강 신청을 했는데 듣고 싶지 않은 과목이 생겼다 하면 이제 수강 신청 변경 때는 어, 개강하고 나서 학교 파견 담당자님께서 메일로 다시 링크를 보내주십니다. 이 수강 정정 기간 외에는 수강 정정이 안 되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내가 신청한 목록이 바뀌었는지 확인을 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 시 유의할 사항은 한국 시간표처럼 뭐 월요일 4, 5, 6교시 이렇게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금요일 1, 2교시 있던 수업이 다음 주에는 수요일 4, 5교시 있고 이렇게 매주 바뀌기 때문에 매주 이렇게 바뀌는 수업 시간을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수업 내용과 프로그램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배첼러 코스라는 영어 관련 트랙을 선택을 했고, 이드락 비즈니스 스쿨은 경영 특화 대학으로서 경영과 관련된 수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배첼러 코스는 대부분의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며 프랑스어 기초 수업을 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어가 능통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수업 진도를 따라할 수 있고 대부분의 수업은 프랑스 학생들과 교환 학생들과 수강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들었던 수업 내용과 수강 신청 목록입니다. 저는 서비스 마케팅, 비즈니스 게임, 이벤트 웹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프랑스어, 브랜드 전략, 교환학생 프로그램 레포트 같은 것들을 들었는데 저는 봄 학기 파견으로 2020년 2월 3일에 개강을 했고 2020년 5월 29일에 종강을 했습니다. 제가 들었던 수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서비스 마케팅입니다. 웨딩과 관련된 팀 프로젝트가 주제이고 프랑스 친구들과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되어서 한국과 프랑스의 전통 결혼을 융합하여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프로젝트를 이제 기획을 하고 타겟팅, 포지셔닝, 그리고 예산까지 이런 부분을 모두 기획하는 그러한 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 게임이라는 수업입니다. 이건 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2일 동안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팀 프로젝트로서 이익을 많이 남긴 최종 팀을 선정하고 상품을 주며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이틀만 하면 학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부담스럽지 않은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냥 먼저 어떻게 하는지 먼저 보여주시고 실제로 이런 손익 계산을 하면 이제 가상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프랑스어입니다. 비즈니스 프랑스어 세미나는 필수로 수강을 했어야 됐고 비즈니스 프랑스어는 그냥 선택을 해서 수강을 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프랑스어 문법과 청취 수업을 하였고 4시간 온라인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간단한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간단한 과제들을 내주시면서 기본적인 프랑스어 문법이나 어휘들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내셔널 브랜드 스트레치라는 브랜드 전략론입니다. 유명 대기업의 브랜드 전략을 조사하고 발표하는 수업으로서 교환 학생들과 서로 자신의 국가에서 유명한 기업을 조사해서 다양한 기업의 브랜드 전략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삼성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이제 삼성의 브랜드 전략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벤트 웹 커뮤니케이션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제가 들었던 수업 중에 굉장히 뜻깊었던 수업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굉장히 인상 깊었던 수업인데요. 한국을 소개하고 한국의 대학교를 소개하는 외국 블로그를 제설하고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나 지역을 알리는 SNS를 개설하고 활동을 하였습니다. 교환 학생들과 서로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블로그도 운영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렇게 카드뉴스를 이용해서 한국의 문화라든지 한국의 지역, 한국에 가볼 만한 장소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기대학교를 소개하는 카드뉴스도 만들고 서울캠과 수원캠퍼스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수동박물관도 소개를 하면서 경기대학교를 알릴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와 관련된 정보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숙사 라두쉐인데요. 라두쉐는 작은 부엌과 화장실을 모두 갖춘 1인 1실 기숙사이고 깔끔하고 청결한 인테리어와 가구가 특징입니다. 마트와 우체국, 약국, 음식점 등이 5분 거리에 위치하여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교내 활동인데요. 이렇게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복싱이나 중국 놀이 체험과 같은 활동들이 많았고, 이 외에도 동아리나 파티 같은 다양한 활동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대학의 OT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OT를 가기 전에 담당자님께서 이런 메일을 보내주십니다. 언제고, 장소는 어떻고, 학교에 오는 길 지도까지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시는데, 이러한 메일을 받고 나서 이제 OT에서는 간단한 학교와 수업 같은 것을 소개를 하고 랜덤으로 조를 이뤄서 광장에 가서 부숑을 먹고 팀 미션 활동을 합니다. 이런 OT 시간에 친구들과 많이 친해질 수 있고 되게 리옹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적 인정과 관련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성적은 어, 먼저 전공은 출국 전에 지도 교수님께 과목 계유서를 가져가셔서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인지 먼저 여쭤봐야 합니다. 그리고 귀국 후 성적표를 받고 전공 교수님 세 분께 사인을 받으면 되는데요. 이후에 전공학점 인정서 서류들을 국제교류팀에 제출을 하면 전공학점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양 같은 경우에는 듣고 싶은 과목을 수강한 다음에 과목 관련한 인정서와 성적표를 준비를 해서 국제교류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좀 팁 하나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만약에 수강했던 과목을 예시로 들자면 서비스 마케팅이 2학점짜리였고 비즈니스 게임이 2학점짜리였는데 본교에서는 해외 대학의 학점이 2크레딧일 경우, 그러니까 2학점일 경우 본교 3학점으로 인정되려면 2학점, 2학점이 합쳐져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교양은 해당하지 않고 전공 학점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학점을 미리 계산하여서 수강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교환학생을 갔다 온 후기인데요. 이렇게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며 오직 대학생만이 누릴 수 있는 기회이자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러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Q&A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Q&A 5가지 정도를 뽑아왔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그런 질문들을 생각을 해서 이제 대표로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언어가 뛰어난 사람들만 교환학생을 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어 실력이 좋을수록 생활하거나 이런 학교 생활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기 편하지만 꼭 뛰어나지 않더라도 배우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환학생의 적정 시기가 궁금하다는 질문에 관한 답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적정 시기는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공을 어느 정도 배운 3학년이나 4학년 1학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면접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면접은 1차 서류와 자기소개서 제출 후에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일지망인 국가와 학교에 꼭 가야 하는 자신만의 이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서 언어를 많이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는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하기에 언어를 많이 배우고 올 수 있다, 아니면 거의 못 배우고 온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개인적으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귀국 후에도 언어를 꾸준히 배우고 싶은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꼭 추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안전하게 외국으로 공부하러 다녀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양한 문화나 이런 거를 느끼면서 견문을 넓힐 수 있었고, 다양한 언어와 생활 방식을 배우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꼭 추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시게 되신다면 몸 조심히 생활하다 오셨으면 좋겠고, 아직 지원하시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꼭 한번 지원하셔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